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하고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과의 전생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전생에 돈 많은 부자였을까요? 꼭 돈이 아니라도 재산이 많고 많은 권력을 쥐인 부자나 권력자였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돈과 큰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전생에서 가난하게 살고 재산이나 권력도 없이 어렵게 살았다면 돈과의 관계가 멀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전생에서 돈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당신은 혹시 돈을 좋아한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혹시 마음속에서 거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돈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는 왠지 껄끄럽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은 속물이다. 돈은 세속적인 것이다. 뭐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왠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의식의 심리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 무의식 깊은 곳에 돈에 대한, 돈 버는 것에 대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당신 또한 부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겉으로는 돈을 좋아한다,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속마음에서는 오히려 돈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보다는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청빈하게 살아라, 청렴하게 살아라, 또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자꾸 이야기하면 속물 같은 욕심이고 무력이 강하다, 이런 말로 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물질이지만 돈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가는데 마음도 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음 가는데 돈도 가지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그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그를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값어치 있는 선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에 비용을 많이 들인다, 이런 뜻이지요. 반면에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일 때 의례적으로 선물을 해야 한다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한 날일수록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 모두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 비용을 쓰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 모두가 에너지입니다. 결국 마음 따라 에너지가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돈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돈에 대해서 좀 꺼려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왠지 죄책감이 든다, 왠지 양심에 거슬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돈에 관해서 소극적인 마음입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적극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런 에너지가 따르기에 돈 또한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당신에게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에 돈에 대해서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양심에 좀 거슬리고 종교적인 마음에서 좀 죄를 짓는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면 돈 또한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당신에게 쉽게 다가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은 전쟁에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한 당신의 전쟁 인연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인연을 찾아서 전쟁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온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먼 전생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침대에 누워도 좋고 의자에 편안하게 또는 비스듬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따라 멀리 여행 갈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호흡을 길게 해봅니다. 숨을 마십니다. 내쉽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목, 어깨에, 팔에 힘을 다 뺍니다. 가슴과 배에 힘을 다 뺍니다.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다 빼고 무릎과 종아리에 힘을 다 뺍니다. 발목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힘을 다 빼고 느슨하게 해봅니다. 풍선의 바람이 다 빠져나갔을 때 축 늘어지고 퍼져있는 풍선처럼 당신의 몸 또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나른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는지 경험해 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강물처럼 바람처럼 따라가 봅니다. 꽃밭의 나비는 냄새 따라 향기 따라 갑니다. 어디서라도 좋은 향기가 있다면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 향기를 찾아서 그리고 그 향기 나는 곳에 자리 잡아 꿀을 빨아먹지요. 당신 마음에 어떤 향기의 냄새가 어디서부터 날아오는 바람처럼 오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 감정의 흐름, 상상의 흐름, 직감의 흐름,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전생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라도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시골의 풍경이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도 있고요. 조선시대의 어떤 풍경, 어떤 거리의 모습, 시장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오래된, 더 먼 옛날의 풍경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양의 어떤 모습, 어떤 건물, 또는 어떤 풍경, 경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어느 밀림 지역 아니면 사막 지역의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 바다를 향해 여행하는, 탐사하는 탐험가의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상의 느낌, 이미지, 고대 중국의 느낌, 고대 일본의 느낌, 아니면 근대 동양의 모습, 또는 동남아시아의 모습, 아니면 남미의 모습, 이미지, 느낌, 그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중동의 낙타, 이슬람의 풍경, 이미지, 느낌, 그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장면, 그것이 1차 대전일 수도 있고 2차 대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전쟁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과거의, 오래전 과거의 전쟁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생각나는 대로, 상상되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돈입니다. money입니다. 당신의 전생의 삶에서 당신은 돈과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돈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얼마나 토지가 많고 얼마나 노예나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는 권력자로 살았을까요? 당신이 사는 집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정말 부자로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보잘것없고 아주 가난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전생에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당신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전생의 삶을 살았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나 무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굳이 육체노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또는 그런 노예들이 또는 그런 부하들이 또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돈에 관해서 먹고 사는 것에 관해서 재산에 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부자로 살았다면 또는 권력자로 살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만약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다면 그럴 만한 배경이나 이유 또한 있었겠지요. 사실 돈이나 재산도 부모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을 또한 부모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요. 그래서 대대로 부자로 살고 권력자로 살고 많은 돈을 벌면서 많은 돈을 가지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대대로 가난만 물려받아서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그 경우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신은 그 전생에서 돈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당신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끌어당겼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돈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돈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을 향해서 오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서로의 에너지가 잘 맞아서 서로 끌어당겨서 끌어당김의 원리가 잘 적용되어서 당신은 돈 많은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전생에서 돈에 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돈에 관해서 멀리하고자 하고 돈에 관한 왠지 거북한, 꺼려지는, 그래서 거부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돈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했다면, 돈 때문에 오히려 힘든 경험을 했다면 그 돈에 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돈을 밀어내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친구 간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살해되었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이 원수가 되고 그 돈이 당신을 죽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그 돈은 싫은 것이고 그 돈은 미운 것이고 따라서 그 돈은 멀리 차낼수록 좋은 것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돈에 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돈을 밀어내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돈 때문에 행복했고 돈 때문에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다면 돈에 대한 감사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의 경우는 그 전생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돈에 관한 관계, 돈에 관한 인연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내용을 들을 때 뭔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 뭔가 떠오르는 감정, 이미지, 사건, 사고 또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쉬고 있겠습니다. 조용하게 당신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좋습니다. 무엇이 생각났고 어떤 장면, 어떤 모습, 어떤 경험들이 떠올랐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돈과 관련한 당신의 무의식, 돈과 관련한 당신의 인연,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또 그랬다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 본다면 그때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생의 전생인연, 그 전생의 삶의 과정, 돈과 관련한 당신의 경험 또는 체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현재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약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신은 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지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그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서 당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고 당신이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이 많이 없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전생에 돈에 관해 소극적이었던 당신 경험, 인연 그것과 관련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그 답을 찾아보는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생에서 죽음의 순간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몇 살쯤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장면, 그 순간으로 가보세요. 그 죽음의 순간에 다시 돈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재물을 갖는 것에 대해서, 권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며, 어떤 생각이 올라오며, 어떤 기분이 듭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느낌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느낌입니까? 그 죽음의 중간에 다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음 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삶, 다음 생, 즉 후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후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돈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 것 같습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다 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 같습니까? 돈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돈을 좀 더 가까이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제 돈을 멀리 해야겠다, 돈은 위험한 것이다, 돈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후생에서 당신이 돈에 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나 생각과 관련해서 다시 되돌아볼 때 그것이 지금 생에서 당신이 돈에 관해서 갖고 있는 자세나 그런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생에서 당신의 삶이 돈과 관련한 당신의 입장이나 자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과 연결되고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관련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당신이 숨이 끊어질 때 당신은 마지막에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 돈에 관한 그 자세 그대로 가진 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자세를 그대로 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이 이번 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생보다 이전에도 다른 전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생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향은 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교훈을 생각하고 떠올려보고 느껴봅니다. 그 교훈이란 당연히 돈에 관한 교훈이며 돈과 당신과의 관계에 관한 인연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앞서 교훈을 잘 얻었다면 그 교훈을 간직한 채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별다른 교훈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숨 푹 잘 자고 일어나는 마음으로 깨어나기 바랍니다. 하나에서 5세입니다. 마지막 5세.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하나, 온몸에 의식이 돌아오고 감각이 돌아옵니다. 둘,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현실의 순간을 생각합니다. 셋, 눈으로 눈꺼풀로 힘이 들어옵니다. 넷, 온 근육이 깨어나고 곧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눈 뜨고 깨어나십시오.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기지개도 켜봅니다. 개운하게 깨어나고 이제 현실 감각을 느끼면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